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씨가 아들을 보게 해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못 오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단독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안보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 청문회를 방불케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김광산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단독 보도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1심 재판을 덴마크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 얘기입니다. 자, 국제적 망신이다. 정유라의 입국을 권유하자. 최순실 씨 측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 유라가 들어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주변에서는 정유라 결국 들어오라고 입국을 권유하자 이랬는데 최순실 씨가 들어오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어떤 법조의 어떤 관행이랄지 그런 걸 기준에 보면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론 자체는 구속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최순실 씨가 이대 입학과 관련된 비리, 또 학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어떤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크게 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덴마크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억울하다. 나는 정치의 희생양이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소환 결정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덴마크에서 계속 어떤 구금시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계속적으로 막았다는 얘기는 네. 정윤화 씨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비리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정유라가 또 말을 잘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들어와서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어쨌든 주변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게 뭐냐. 좀 들어오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그럼 정유라 씨랑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지금 얘기를 해서 아마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그 변호인들을 통한 간접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덴마크에서 말이에요. 한국 송환 결정 냈는데 불복하고 항소하는 이유도 네네. 아마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 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조카 장시호가 얼마나 많은 핵폭탄급 그 폭로와 증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 정유라 저 친구 보면요. 약간 뭐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엄마로서 그런 거를 딸의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왔을 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으로 정유라를 이제 신문을 하게 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런 나름의 어떤 법률적, 정무적 판단이 있지만 정유라 씨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기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그런지 사망한 이후에 바뀐 에릭슨 변호사, 덴마크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she actually would be willing to go if they just could ensure that she could provide they could provide some sort of possibility that she could keep in touch with her child, but that doesn't seem to be possible, and that's quite inhumane in my opinion. 네, 이 정유라 씨 이전에도 덴마크에서 아기 문제만큼은 강한 어떤 모정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그냥 얘기가
정유라 씨 지금 아기가 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만 보게 해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엄마의 뜻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덴마크에. 어쨌든 그 얘기 이전에 네네. 최순실 씨 집안은 내리사랑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최순실 씨도 결국 정유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저런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정유라 씨도 보면은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집착이랄까 그런 것들이 강하고 물론 네. 뭐 어느 부모든 어머니 그렇지만, 입장에서 네네. 그러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보지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뭐 정유라 씨가 그 변호인도 그랬지만 전에도 뭐 아기만 이렇게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정유라는 아기와가 같이 산다 한다면 한국이든 독일이든 뭐 덴마크든 어디든지 뭐 갈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도 네. 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유라가 돌아오면 정유라 이번 판도라 상자입니다. 그렇죠, 뭐. 뭐 나이가 뭐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판단이 있고 나름대로 그 덴마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 상당한 어떤 판단 능력이랄까 정무적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만약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이 정유라 입을 완전히 열게 만드는 그런 정도 기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유라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뭐 딸이 들어와서 같이 있고 뭐 아무런 이런 뭐 수사도 안 받고 뭐 구속될 가능성도 없다 보냐 뭐 들어오면 좋겠죠. 네. 같이 애기 오고 살고 손자도 보고 네. 그러나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판도라 상자가 될 건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딸과 그래서 어머니 간에 최순실 간에 다소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상할 수 있잖아요. 플리바겐도 할 수 있고 그때 아기 문제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 판도라 상자 같은 입을 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덴마크 재판에서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변호인은 좀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한국 법원이 정유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유라 씨는 지금 항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소를 했다는 걸 보면 어찌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1월에 얘기했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기를 볼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본인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사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진심이었다고 하면 바로 항소하기보다는 한국 정부나 한국 검찰과 일정 부분 변호사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검찰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월에 그 정유라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우리가 폭탄급 발언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자들이 질문할 때 거의 거침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쭉 얘기했거든요. 수사하지만 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다 술술 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정유라가 들어오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최순실 측근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적 망신이죠. 저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덴마크 전국의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의 저런 모습은 결국 우리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최순실과 정유라의 고도의 어떤 그 자기가 살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연합뉴스 기자가요. 정유라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내용은 아니지만 뉴스의 도매상이라는 이 연합뉴스 기자가 한 내용이니까 과연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자, 먼저 보실까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아버지 정윤회와 그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했다.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말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관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 얘기한다는 게. 그렇죠. 부하 직원이고 이용하는 사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말 자체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렇죠. 저 말의 의미가 굉장히 법적으로 보면 법적인 의미를 굉장히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시켜서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저런 말들 저지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계속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이만 볼 수 있게 해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구속만 안 하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 어찌 보면 한국 검찰을 향해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예요. 검찰은요. 이거 불구속 해줄 테니까 검찰로 들어라. 항구로 들어라. 설마 원칙적으로 불구속 해주기로 이미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는 없죠. 그렇죠. 들어와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 받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청구하느냐는 이제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 정유라는 들어오면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처리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꾸 한국 정부에서 뭐 보장을 해달라 특히 변호사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화여제의 입학 학사 비리가 지금 재판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주장들 또 놀라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유라 씨도 덴마크에서 이 연합뉴스 기자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내용이 좀 새롭더라고요. 네. 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 심지어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생이 전공을 모를 수가 있죠? 저는 상당한 저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전부터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정유라는 학업 의지가 별로 없고요. 정유라 그때 그 덴마크에서 체포됐을 때 그때 그 인터뷰를 보면요. 승마협회 무슨 전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타는 거, 승마를 꼭 해갖고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도 없었어요. 그 승마협회 그 전무가 자꾸만 권하고. 박원호 전무네. 예. 그분이 그러고 뭐 말 좋은 거 요번에 삼성에서 이렇게 좋은 말 뭐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그럼 한번 승마 다시 해볼까 하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꼭 이대 뭐 어디 꼭 대학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대학 졸업장 꼭 따야 되겠다. 이 의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엄마인 최순실이 봤을 때는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어엿한 대학 졸업장도 안겨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얘기는요. 네. 이화여대 지금 전직 총장까지 하고 5명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정 학사 관리는 이거 엄마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요 전공이 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최순실이 다 했기 때문에 정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 같다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 신 의원님 말씀도 일부는 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거의 학과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학과인지. 네네. 그리고 본인이 금메달 또 가져간 거 아닙니까? 승마복 입고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과를 들어가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나는 개입하지 않고 엄마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걸 밑바닥에 깔고 하는 얘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유라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 시험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이다. 쫓겨나서 애나 키우자고 생각했다. 나중에 기사를 보고 누군가 대리시험을 쳤구나 생각했다. 자,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느낌이 오는데 이 과거에도 휴학 처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본인 때문에 어쨌든 이대 사태가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고 뭐 이대 학생들이 정말 분노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자기는 학교에서 쫓겨나길 바라던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정유라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면 영리하고 좀 나쁘게 하면 영악한
사람이 아닐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서 그런 인터뷰라든가 보면은 뭐 나 땡전 한 푼이 없어요 하고 동정심도 유발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뭐 어머니 하자는 대로 어머니가 알아서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지 나는 뭐 관여한 것도 없고 뭐 꼭 내가 대학 갈 생각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꼭 거기 어떤 대학에 좋은 뭐 이대를 갈 생각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무죄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무죄를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적어도 정유라 씨가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 내용 일부는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네. 뭐 우리 체육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학교 생활에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정유라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저희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복잡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정유라 씨가 엄마 말도 안 들을 가능성도 있고 검찰이 어떤 수사 기법을 들고 나오느냐 주목해봐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대선 특보로 가겠습니다.